왜 위치에 가야 돼요? 내가 아니 갔다 와서 너무 힘들 거면 이러면 되더라. 그래서 자꾸 여기 오고 가요. 친모와 함께 범행 계획했습니까? 사장님 미안하지 않습니까? 네, 함께 범행은 얼마씩 맞습니까? 사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의붓 아버지가 10대 의붓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에 친모가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어제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인면수심의 친모는 억울하다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왜 위치에 가야 돼요? 내가 아니 갔다 와서 너무 힘들 거면 이러면 되더라. 그래서 자꾸 여기 오고 가요. 박준호 변호사님, 내가 왜 유치장에 가야 되냐? 그러니까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체포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살인한 한 적도 없고 뭐 시체 사체 유기한 적도 없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제 파악 이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량에 같이 있었는데 의붓딸이 살해될 당시에 그 당시에는 딸이 살아 있었다고 이 유모 씨 친어머니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이 바뀌었군요. 말이 특히 살해를 했다고 하는 의붓 아버지의 어떤 얘기에 따르면 이 살해할 때 이 어머니도 옆에 있었다. 그렇다면 공모 내지 최소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살인죄의 공모 또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체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머니는 나는 딸을 죽이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건 이 의붓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복심에서 의붓 딸을 살해한 거는 맞지만 추가로 받고 있는 혐의인 성폭행은 또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처음에 문제됐던 게 아버지 의붓자로부터 성추행, 성범죄 이것 때문에 사건이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포 쪽에다가 그 피해 여중생의 친부가 진정서를 제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랬죠.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접촉은 있었으면 강제성 없어도 이 부분이거든요. 자, 성폭행 여부는 그건 아마 글쎄 이제 뭐 이 피해 여중생을 뭐 부검을 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부검을 하게 되면 사인이 정확히 나오겠지만 아마 성폭행 여부도 가려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성적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 없다. 이건 뭐냐?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있었지만 동의한 관계다.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마 피해 여성 13살짜리 피해 여중생이 의붓 아버지와의 성적 접촉을 원해서 했다?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저건 저는 그냥 핑계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 13살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 부부. 정말 이 딸에 대한 미안함은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자, 의붓딸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친모와 함께 범행 계획했습니까? 사장님 미안하지 않습니까? 네, 함께 범행은 얼마씩 맞습니까? 사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미안한 생각 안 드세요? 목숨을 잃은 딸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비춰지지가 않고요. 둘이 서로 죄를 뒤집어 씌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잘못을 미루고 있는 이 의붓 아버지와 친모. 하지만 전문가는 이 두 사람 뭔가 숨겨야 될 이야기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부나 친모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는 계부나 계모가 한 명 끼어 있는 이런 가정에서 아동학대 치사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보면은 뭐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이번의 경우에 계부였지만 그 전에 이 엄마와 12살을 먹은 이제 딸 그 둘 간의 관계가 결코 화목한 관계는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예컨대 아마 학대는 장기간 동안 존재했을 거고요. 심리적으로 이제 뭐 끔찍한 결과가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심정이 될 정도의 관계의 악화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일으키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의붓 아버지의 성폭행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동 학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사실 이 사망 여중생의 친아버지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의붓 아버지와 친모가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겨울에 한참 춥잖아요. 잠가나 불고 문도 안 열어줘 불고 애기가 벌벌 떨면서 아빠 문도 다 잠가보고 나보고 들어오지 말이에요. 보자니까 밤 어디가 있어? 네 물어봤어요. 친구 집에서 계속 살았대요. 추운 겨울날 밖에서 떨고 있는 딸의 목소리를 들은 이 친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미어졌을까요? 또 어제 저희 뉴스탑10이 친모가 딸에게 무속인 교육을 하려고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친아버지를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톡이 온 거예요, 저한테. 엄마 무속이냐, 그래요. 엄마 무속이냐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학교로 자주 빼먹더라고요. 내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핑계를 해가지고 엄마랑 딸하고 그 계부 부산대 있잖아요, 부산대. 근데 데리고 갔어요. 구슬만 하면은 이제 애들이 막 장구치고 징인가 쳤대요. 징하고 엄마 일 도와주고 옆에서 옷 입혀주고 막 이런 걸 했대요. 학교 갈 시간에 내 할아버지 아프다고 핑계를 해가지고 이런 데를 데리고 가버리고. 박준우 변호사님. 네. 학교에 가야 할 13살 소녀를 학교를 보내지 않고 굿판에 데려가서 이 무속인 교육을 계속했다. 네, 뭐 이 부분도 뭐 좀 더 진술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다르긴 하지만 어떤 무속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피해 학생한테 뭐 얘기를 했을 걸로 보이고 학대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친어머니가 양육권을 행사한다 해서 사실상 줬는데 아이가 갔는데 학대를 계속 하니까 아동보호소에 보내고 이러니까 친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데리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봤을 때 학대 또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고 무단 관련된 것들을 얘기했다는 거. 이런 다 합쳐보면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반복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로부터 학대와 무단 교육까지 받던 이 딸을 데려온 친부. 하지만 수련회 갈 생각에 들뜬 딸의 모습. 친아버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그 월요일날 수련회를 가는 날이었어요. 수련회 가는 날인데 아빠 나 저기 과자랑 음료수랑 많이 사고 왔고 수련회 때 먹는다고. 아 그래? 하면 아빠가 카드 줄라니까 여기 마트 가고 과자하고 이거 사고 오라 했어요.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던 딸. 하지만 이 친아버지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 딸을 만날 수가 없었죠. 슬리퍼 신고 갔었거든요. 저랑 이제 한참 좀 있을 때 안 와요. 어디 학교는 통화하다 보니까는 친구랑 통화하다 보니까는 그래 앞으로 갔대요.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갔지? 이렇게 통화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갔대요. 그때 버스터미널로 엄마가 불러가지고 갔는가 봐요. 박준우 변호사님. 그러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딸 알고 보니까 친모가 불러서 나갔고 그 이후에 몹쓸 짓을 당한 것이죠. 맞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전화를 했다면 뭐 나가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이 이제 뭐 수련회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이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리퍼를 신고 이동해서 갔다는 것은 어머니가 아마 간곡히 불렀고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어머니하고 의붓 아버지가 공모해서 가담해서 살해를 하기 위해서 불렀는 게 아닌가. 김태우 변호사님.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이 소식을 준비를 하면서도 정말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지금 이 살해 혐의보다 더 중한 법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가능한가요? 특가법에 보면 보복범죄 가중처벌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의 B를 예를 들어 형사 처벌의 목적으로 이제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어떤 인신 범죄를 범했을 때 그럼 완전히 보복 범죄인 거죠. 그렇죠.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 조항이 있는데 그걸 아마 적용 가능성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시작이 의붓 아버지가 이 피해 여중생을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 이걸 이제 목포에다가 진정을 넣으면서 이게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이 일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아이를 살해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이제 보복범죄,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려 검토하는 거고, 또 하나,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일단 이 의붓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살인을 자백했으니까 영장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영장을 발부되고 유죄가 나올 겁니다. 문제는 이 엄마, 친엄마를 지금 이 의붓 아버지가 엄마랑 공부했어요 이렇게 진술해서 긴급 체포하긴 했는데, 이 친엄마가 지금 굉장히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수사를 거쳐서 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여부도 신청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신청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CCTV라든지 뭐 이 휴대전화 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